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P 500과 나스닥에 이어서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반도체 ETF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국 반도체 ETF 하면 대부분 타이거 필반나에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 다양한 미국 반도체 ETF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반도체 ETF는 S&P 500이나 나스닥과는 다르게 추종하는 지수나 구성 종목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투자할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4차 산업의 기본이자 필수인 반도체 ETF 투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비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한 미국 반도체 ETF 대표 4종을 비교하겠습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은 바로 필반나라고 부르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며 21년 4월에 미국 반도체 ETF 중 가장 먼저 상장을 하면서 시총 1조 5천억 원으로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전체 중 시가총액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미국 ETF인 SOXX, SOXQ와 같은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은 2달 후에 출시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로 미국 반도체 기업 상위 25개 종목에 투자하는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중에서 SMH와 동일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미국 반도체 기업 중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SOXX, SOXQ와 SMH의 가장 큰 차이점은 TSMC를 포함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랐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TSMC를 편입하면서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코덱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총보수입니다. 타이거에 비해 늦게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22년에는 총보수도 인하를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타이거에 비해 낮은 시가총액과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시된 종목은 솔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지수를 추동합니다. 거기에 30%의 규모는 액티브로 운영을 하면서 펀드 매니저 역량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액티브 상품은 말 그대로 펀드 매니저가 ETF 구성 종목들을 사고팔고 하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상품인데 사실상 패시브형 지수 추종 상품들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상품을 보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은 총보수도 단점으로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시가총액이 82억에 불과합니다. 순자산 총액이 50억 이하로 내려가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솔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가총액을 더 키우지 않는다면 투자하기에 주저하게 될 상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2년 11월에 출시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입니다. 이는 S&P 500과 나스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에이스에서 상장한 종목이라 더욱 관심이 가는 상품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시총 12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며 우리나라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늦게 출시했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440억 원 규모로 성장을 했고 거래량 또한 두 번째로 높은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ETF별로 구성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반나의 경우 총 3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탑10 비중은 총 62.5%입니다.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는 총 26개 종목 중 탑10의 구성 종목이 62.5%이며 엔비디아, TSMC, 인텔, ASML, AMD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는 총 5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탑10의 비중이 65.6%를 차지합니다. 브로드컴, 엔비디아, ASML, TSMC, 삼성전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는 총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탑10의 비중이 100%입니다. 이 중 탑4의 비중이 80%인데요. 엔비디아, ASML, TSMC, 삼성전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ETF별로 구성 종목은 큰 차이가 있지만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 구성 종목 수가 적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만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현저히 높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엔비디아, AMD, TSMC, ASML, 삼성전자, 브로드컴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개 종목의 상장 이후 전체 기간 동안의 총 보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상장한 타이거 필반나의 경우 큰 차이 없이 일정한 총 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 보수가 가장 낮은 코덱스의 경우 한 번 총 보수를 인하를 하면서
타 종목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총보수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 반도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종목이므로 다른 종목 대비 현저하게 높은 총보수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높은 총보수로 인해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아무리 좋더라도 패시브형 일반 ETF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이스의 경우에는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타이거 필반나보다는 낮은 총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OXX, SOXQ, SMH 종목들도 0.19에서 0.35%로 일반적인 S&P 500 추종 상품들보다 높은 총보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상장한 종목들도 코덱스 미국 반도체 상품을 제외하면 미국과 비슷하게 반도체 ETF들이 상당히 높은 총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ETF들의 기간별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수익률은 가장 최근에 출시한 에이스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6개월, 1년 수익률은 코덱스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액티브 상품인 소울 글로벌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에 이어서 반도체 ETF에서도 타이거는 다소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과 거래량 1위의 위험은 언제쯤 보여줄지 투자자로서 미래에셋의 운용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 종목별로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수익률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탑10 종목 중 상위 5개 종목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의 23년 연간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니 엔비디아가 87%, AMD가 43%로 다른 반도체 개별 종목들에 비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의 비중이 높은 ETF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추정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가장 최근 3개월 수익률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의 엔비디아, AMD 비중이 다른 ETF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0개 종목으로만 구성된 에이스 반도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AMD의 구성 비중이 32.2%를 차지하면서 다른 ETF들 대비 올해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이 2위인 코덱스의 경우 엔비디아, AMD 종목 비중이 두 번째를 차지했고 타이거 필반나는 엔비디아, AMD 구성이 솔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수익률은 가장 최하위로 나타나서 또 한 번 체면을 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요 종목들의 장단점과 저만의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타이거는 시총과 거래량에서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수월한 장점이 있지만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익률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S&P 500, 나스닥, 반도체까지 타이거의 체면을 구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률과 낮은 총보수가 장점이지만 타이거 대비 현저히 낮은 거래량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타이거를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는 유일하게 한국의 여러 반도체 기업들에도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액티브로 인한 기대 수익률보다는 높은 총보수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억 원 정도의 낮은 시총은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에이스는 상장 이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10개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4개 종목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및 AMD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도 큰 상승을 했지만 이 두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 대비 변동성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운용 기간이 짧아 하락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확인이 안 된 점은 이 종목의 불안 요소로 판단이 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들은 모두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운용사별 특징만 파악하면 종목을 선택하는 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반도체 ETF들은 종목별 특징이 너무나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파악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종목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반도체 ETF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에 본인과 가장 잘 맞는 ETF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의 경우 미래 4차 산업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기술이므로 반도체 ETF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